네,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체계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사회부 정태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사는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가 영업 시간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건데 일단 비수도권은 7월부터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만 갖고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수도권에서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방역 의식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인 모임까지 허용한 뒤에 8인 허용으로 풉니다. 네. 식당과 카페는 지금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도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10시까지 영업이 자정까지 이제 수도권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이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금은 이제 5단계인데 요걸 이제 4단계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1.5단계, 2.5단계가 있었습니다. 네. 0.5단계 올린다고 해도 국민이 받아들일 땐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단계 개편에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1단계는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3단계는 권역 유행, 4단계는 대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3단계까지는 개별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 이상인 대유행이 오면 다시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네,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새 거리두기는 일단 모임과 영업 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걱정되는 게 이게 너무 풀게 되면 유행이 또 확산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네, 사실 방역 당국도 전문가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영국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성인 인구 80%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을 서두르면서 이번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155건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도 이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 이 백신도 무력화되고 또 거리두기 단계 7월부터 완화했는데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참 겁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새 거리두기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환자 병상 여력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이 한 명에게 감염시키면 1, 한 명이 두 명에게 감염시키면 2, 현재는 1 미만입니다. 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급상승하게 되니 하루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얘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학생들 얘기를 해보자고요. 9월부터 그러니까 2학기 되면은 이제 전면 등교도 추진하게 되는데 근데 고3 학생들만 여름방학 동안에 백신을 접종하고 고1, 2 학생들은 맞지를 않게 되는데 학부형들이 이거 안심해도 될까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전면 등교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원격 교육은 전국적인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중위권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해왔습니다. 등교 확대에는 학부모 90%가 찬성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전면 등교를 위해서 8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돌봄 인력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고3을 제외한 학생은 백신을 못 맞지만 19세 미만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내 19세 미만 확진자 17,600여 명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질병당국에서는 뭐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새 거리두기 시행에 전면 등교까지 하반기부터 좀 더 일상이 회복될 거란 기대가 되는데 가장 큰 효과는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새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4주 동안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서 자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예. 실제 경찰청 조사에서 자살자 수가 지난해와 월별로 비교할 때 올해 3월과 4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감염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는 429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누적 2,000명을 넘었습니다. 치명률은 1.32%입니다. 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반년 만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 개인 방역 열심히 해서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